안녕하세요. 쉬워서 성형외과 원장, 성형외과 전문의 박준규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수 박봄 씨의 얼굴 변화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시선과 팬으로서의 애정을 담아서 신중하게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박봄 씨는 여러 차례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죠. 그 과정에서 좀 아쉬운 선택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봄 씨는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이 때문에 거치게 된 과정들을 제가 팬으로서 오래 고민하고 이해한 바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긴 얼굴로 윤곽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수술 결과가 아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얼굴, 긴 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닙니다. 길이보다도 형태나 선, 각도 등이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물론 실제로 길이가 긴 얼굴이라면 그 길이를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얼굴이 길어요, 턱이 길어요 라며 윤곽 수술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실제 길이가 긴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긴 얼굴에서 수술 결과가 아쉬운 가장 흔한 이유는 길이를 줄여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이유는 박봄 씨의 얼굴 변화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박봄 씨의 원래 얼굴 모습을 볼까요? 정말 예쁘고 풋풋하죠. 하지만 본인은 얼굴이 길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중안면이 긴 얼굴에서 길어 보이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첫째, 턱끝이 뒤로 빠져서 중안면과 인중이 강조되고, 둘째, 하관 폭이 넓어서 얼굴 전체가 긴 느낌을 주는 것이죠. 턱끝이 뒤로 빠지면 입이 벌어지는 경향 때문에 흰매에 힘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역시 그런 느낌이 보이죠. 실제 길이와 상관없이 이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중안면이 길어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결책도 원인을 따라야겠죠. 턱끝이 살짝 좁아지면서 앞으로 나와서 중안면이 강조되지 않도록 해주고 옆선의 경사를 살려줘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시켜주면 뒷느낌이 개선될 뿐 아니라 얼굴 전체의 밸런스도 좋아지고 예뻐 보이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첫 수술을 이렇게 했다면 이후 안타까운 과정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턱이 뒤로 빠진 얼굴은 조명이 안 예쁘게 봤기 때문에 연예인으로 데뷔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턱끝 보형물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보형물보다 자기 뼈가 앞으로 나오는 턱끝 전진이 훨씬 결과가 자연스럽고 예쁘지만 여러 현실적인 사정들로 인해서 여전히 보형물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박봄 씨도 역시 연습생 시절에 턱끝 보형물을 넣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턱끝이 앞으로 나오면서 턱선이 이전보다 뚜렷해졌어요. 중안면이 두드러진 느낌은 좋아졌는데 하관은 여전히 넓어서 긴 느낌이 남아 있습니다. 보형물로 턱끝의 폭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턱끝이 앞으로 나오면 더 길어 보이기 때문에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라도 좁혀주는 것이 좋았을 텐데요. 하관이 넓으니까 본인은 얼굴이 길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얼굴이 긴 것이 아니라 턱끝의 폭이 넓은 것이거든요. 이때 턱끝이 앞으로 나오는 것과 함께 하관의 폭을 좁혔다면 얼굴선은 완성되고 이후의 과정은 필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후 21으로 데뷔 전에 안면윤곽 수술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때가 박봄 씨에게 가장 중요한 수술이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수술을 잘했더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이제야 하관폭이 좁아져서 길어 보이는 느낌이 많이 사라졌죠. 많은 분들이 이 시기를 미모의 정점으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안타깝게도 턱끝의 폭은 좁혔지만 보형물은 여전히 사용한 것 같아요. 보형물의 윤곽으로 생각되는 선이 보이죠. 보형물은 입꼬리 아랫부분이 하악 체부의 볼륨을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입꼬리 아래가 꺼지고, 이 때문에 턱끝은 오히려 길어 보일 수 있습니다. 박봄 씨도 이때 턱끝을 좁히면서 보형물을 빼고 턱끝 전진을 했다면 입꼬리가 꺼져 보이는 느낌이 개선됐을 텐데요. 그런데 입꼬리가 꺼져 보이니까 턱끝이 나오고 두드러져서 길어 보이는 느낌이 있죠. 박봄 씨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턱끝이 기네. 이때 박봄 씨의 턱은 길지 않았죠. 사람들도 가장 예뻤던 시기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본인은 턱끝이 길어 보이니까 길이를 더 줄여서 얼굴이 작아지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후의 변화는 턱끝의 길이를 줄이거나 뒤로 후퇴시키는 방향인 것 같거든요. 2011년의 모습은 보형물을 제거한 느낌입니다. 보형물을 제거해서 턱끝이 나온 모습은 덜해졌지만 턱끝살이 아래로 떨어진 느낌이 보이죠. 턱끝이 뒤로 후퇴되거나 보형물을 제거하면 턱끝살이 아래로 떨어지고 흰매는 불편해지거든요. 남는 살은 뼈에 맞춰 줄어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턱끝을 울퉁불퉁하게 만듭니다. 2013년에서 2014년 사진에서 보이는 모습들이 이런 느낌과 비슷하죠. 이때까지는 여전히 얼굴선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턱끝뼈를 앞으로 전진해서 살을 팽팽하게 당겨주고 체부 볼륨을 채워줬다면 이때 잘 마무리될 수 있었을 텐데요. 그리고 약 3년간의 공백기를 가집니다. 이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는데요. 이때 가장 결정적인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공백기 이후 다시 모습을 드러낸 박범 씨의 턱은 안타깝게도 더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전 2018년의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때 뼈를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거든요. 뼈를 너무 많이 줄였다 생각해서 다시 보형물을 넣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어요. 턱을 과하게 줄이고 다시 보형물을 넣은 이분의 턱과 비슷한 느낌이 보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박범 씨 얼굴에 대해서 살이 쪘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넓어 보이는 가장 큰 원인은 살이 찐 것보다 턱이 짧아진 것 때문이죠. 턱이 짧으면 얼굴이 넓어 보이는데 짧은 턱을 얼굴선이 잡아주지 못해서 얼굴이 더 퍼져 보이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턱끝이 짧아지면 오히려 다이어트를 지속하기 어려워하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해도 얼굴선이 갸름해지지 않아서 동기부여가 잘 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 턱끝이 짧은 것이 살이 찐 한 원인으로 다시 작용했을 수도 있어요. 이후 다이어트로 체중을 크게 줄이기도 했지만 넓어져 보이는 얼굴형만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하게도 박범 씨 얼굴은 넓어지지 않았어요. 턱끝이 짧아졌을 뿐이죠. 그리고 턱끝뼈가 너무 짧아지면서 생기는 다른 변화들도 눈에 띕니다. 남는 살이 아래로 처지며 입꼬리를 아래로 당겨서 입꼬리가 처져 보이기도 하고, 턱끝이 짧아 보이면 인중이 길어 보이거나 뒤로 빠진 턱끝 때문에 심술보가 깊어 보일 수도 있어요. 최근 박범 씨 얼굴을 보면 입꼬리를 올리고 인중을 줄이는 수술의 특징들이 보입니다. 목선을 당겨서 편 듯한 느낌도 있어요. 턱뼈를 너무 잘라내서 생긴 불균형들을 또 다른 곳들을 잘라내서 보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선 이젠 되돌리기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 그래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굴선을 되살리고 짧아진 턱도 회복시킬 수 있어요. 2024년 21 완전체가 다시 무대에 섰습니다. 그 무대 위에서 빛나고 있는 박범 씨를 보면서 팬으로서 또 전문가로서 다시 희망을 가집니다. 박범 씨가 가진 본래의 아름다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날 수 있다는 거죠. 박범 씨의 진짜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전 박범 씨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